근데 요 실전은 그냥 책에 있는 실전이 아니라 사실 제가 다 상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떠도는 정치인 사주를 끄집어내서 안 해요.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제가 직접 본 사람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하고 정치인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사주풀이를 해주거든요. 그럼 또 이제 우리 학생들 그거 갖고 막 뒤지더라고. 생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야 누구야 막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그 사람 누구 아니에요? 막 물어보기도 해요. 노 코멘트. 예,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로지 실전을 위해서, 예, 공부를 위해서 풀이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예, 요 사주는 제가 있었던 것만,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것만 그것만 해서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 단계를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병화죠. 이 병화가 5월달에 병화거든요. 예. 자, 5월달에 병화인데 여기서 뭐를 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 5월 병화 딱 단순하게 봤을 거예요. 그죠? 얘가 5월 달에서, 예, 언제 태어났느냐. 예. 이것이 소위 말해서 5월 중에서도 하지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역학에서는 지금 12절기를 논하거든요. 그런데 24절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이라고 해도 그 세기가 달라요. 양인이 아주 센 애가 있고 양인이 덜 센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양인이냐, 얘가요 언제가 가장 뜨거우냐, 사실은 망종 지나고 하지 전이 가장 뜨거워요. 하지가 지나면 한풀 꺾입니다. 왜 하지가 지나면 한풀 꺾이냐, 우리가 왜 물상을 알아야 되고 사주 전체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물상에서 보면은요 하지까지 낮길이가 가장 길어요. 하지가 지나면서 낮길이가 짧아지고 하지의 이 오화에 역학에서 음기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화에서는 양기가 6이 되고 오화에서는 양기가 5이 되고 음기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음기가 하지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지를 전후로 해서 이 병화가 힘이 엄청 세느냐, 걔보다 조금 힘이 약하느냐, 그럼 여기 병화는 양인인데 아주 굉장히 맹렬하게 화기가 엄청 셀 때 양인이에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 사주가 그렇다면 요 오화가 굉장히 셀 때의 이 사주는 지금 요 오화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간목은 목생화 할 수 있는 뿌리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불씨를 끄진 않잖아요. 그죠? 그 세력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주는 사주가 양인이고 힘이 엄청 세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죠. 그죠? 자, 요때 여러분이 두 번째 뭐를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요 사주가 태양이 엄청 뜨거워. 근데 태양의 모든 원리는 나무 키우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모든 원리 나무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 자체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냐가 그 나무 자체가 그냥 자연의 물상이에요. 근데 병화는 이 병화에다 나무를 다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정화에다 나무 집어넣고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이 나무 모양을 보면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주는 태양이 뜨거워. 그럼 뜨거운 태양에 이 나무가 자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열기 굉장히 뜨겁다. 물이 없으면 이 태양은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뜨겁기만 해. 그리고 물이 없어. 그럼 온
태양 전체를 다 태워버리죠. 그럼 쓸모없는 애야. 이 태양은 가치가 없는 애야. 이 태양이 가치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조건 물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뭐를 알아야 되면 이 물이 태양이 뜨거운 것만큼 물도 힘이 있어야 생명체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물이 얼마나 이 태양의 힘하고 견줄 만큼의 세력이 있느냐를 알아야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이 임수가 힘이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돼요. 임수가 뿌리가 있어야 되지만 여름에 태양이 뜨거울 때는 임수가 뿌리가 아무리 있어도 태양이 뜨거워서 땅이 마르니까 수분이 증발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을 공급해주는 금생수하는 금이 없으면 이 수분은 저절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격사주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금이 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을 끊임없이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요 사주에 금과 수가 적당하게 조화를 이뤄서 걔가 힘을 쓸 수가 있으면 그때는 상격사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라도 결하면 사주가 격이 하나하나씩 깎여서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딱 봤을 때 병화가 오래 태어났다 그러면 수와 금의 역할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요 금과 수가 있어도 써먹을 수 있느냐, 배치도가 잘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죠? 금과 수가 있어도 배치도가 나쁘면 이 금이 물을 도와줄 수 없는 배치도라면은 이 또한 격에 깎여요. 그래서 첫 번째 사주 보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좋겠다. 그러니까 명품에서 하나하나 값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물건 같은 거, 그죠? 경매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최상의 가격은 얼마인데 이것이 뭐뭐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값이 깎이고 이렇게 보죠. 그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품 사주를 먼저 아셔야, 그 명품 사주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지 이 사주가 명품에서 격이 떨어지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지. 명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가치가 얼마나 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주는 명품이 되려면 뭐예요? 물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물이 금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태양하고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이것이 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는 겁니다. 자, 금 있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병화가 오래 태어나서 경금하고 임수가 천간에 드러나야 상격이다. 예. 이거는 왜냐? 천간에 드러나야지만이 불하고 싸우죠. 응? 밑에 있는 거는 이것은 불의 힘을 끄는 것이고, 천간에 드러난 거는 비로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상격은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관이 왜 중요해요? 내가 벼슬아치가 왜 중요해요? 남한테 내가 아무개다 하고 나를 면을 바깥으로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수가 천간에 뜨면 첫 번째 상격사주. 두 번째, 천간에 금이 뜨지 않았을 때는 신금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 지지의 신금은 신의 수의 장생지고 신금 자체가 임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 물이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신금과 임수의 장생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러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경금과 임수가 있든지 밑에 신금이 있으면 격이 높아져요. 자, 근데 이 사주는 신금이 있죠. 그죠? 격이 다 갖췄죠. 경금이 있죠. 임수가 있죠. 신금이 있죠. 자, 다 갖췄으니 사주는 괜찮겠구나. 근데 이러한 사주가 괜찮을 때 대격이 되느냐, 아니면 이 대격이 안 되고 사주 격은 갖췄지만은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대격 사주가 아니고 그것보다 격이 떨어져 또 한 단계 또 오는 거예요. 그때는 배치도입니다. 이제 배치도예요. 그 배치도는 뭐예요? 자평인 거죠.
자평을 알아야 배치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격은 다 갖췄으니 적어도 사주는 상격 사주는 갖췄다. 그 상격에서 상중하를 또 가리는 거예요. 자, 상격에서 상중하를 가리는데 이제부터 배치도를 어떻게 보느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병화가 뜨거워요. 그래서 얘가 임수가 얘가 금생수를 해야 돼요. 그때의 배치도가 만약에 얘가 요렇게 되어 있는 배치도라면 어때요? 아주 좋은 배치도죠. 그죠? 자, 보이십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배치도를 이렇게 딱 되니까 요 사주가 화가 강한 사주에 수가 필요했을 때는 옆에 있는 금이 금생수를 하는 배치도라면 가장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배치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응? 맞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게 또 아주 재밌어요. 왜 여러분이 이게요, 역학이라는 것이 배치도를 알면은 요게 배치도가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사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원래 이렇게 보면 요 사주는 금생수를 못할 것 같아. 왜? 불이 있으니까. 화극금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이 불을 꺼요. 이 화가 금을 녹이지를 못해요. 응? 이때의 일가는 사주 전체를 같이 해석합니다. 응. 무슨지 아세요? 이 사주가 비록 이렇게 금생수는 못해도 금생수를 해서 직접 도와주지 못해요. 아까처럼. 그런데 여기서 얘 화가, 얘 금은 얘 수를 도와주는 근본이잖아. 근데 이 화가 금을 녹이려고 하는 걸 옆에는 수가 수극화를 하니까 얘가 안 녹잖아요. 그죠? 응? 예. 요거를 지금 자평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서 이렇게 배치도가 변한 것 따라서 상중하가 정해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정해진다는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은 제가 있죠. 20년 공부하는 거예요. 20년 공부해야 아, 배치도가 있구나. 이 설계도가 있구나. 설계도에 따라서 상중하가 정해지는구나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또 볼까요? 요 금이 힘이 있어야지 금생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위에 앉아 있죠. 이게 또 뭐예요? 문제가 된 거죠. 요게 금이 요 수를 대대로 도와주려면 얘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초년에는 화 위에 금이 있어서 힘이 약할 것 같지만 원국에서 진토의 뿔이 이렇게 신금의 뿔이니까 뭐예요? 나쁜 것을 고쳤으니 상격에서 하나 떨어졌지만 보수가 됐잖아. 응? 만약에 요 사주가 이게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림 보이죠?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겉으로는 금이 있고 수를 도와줘서 이 사람은 남보기는 괜찮게 사는 사람, 남보기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금이 뿌리가 없으니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 아주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 돈을 벌어도 이 사람은 엄청난 재벌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로 인해서 이미 상격에서 아주 고급에서 살짝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 떨어진 거를 보수공사를 했잖아. 이렇게 진토로. 그죠? 자, 여기 진토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금이 화 위에 앉아서 힘이 약할 것을 여기 신금이 뿌리가 되어지고 임수가 신진에 합이 돼서 수가 돼서 이 전체를 보충해 줬잖아. 응?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주가? 예. 100점이 만점이라면 90점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를 하나하나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요 사람은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점이 보충이 됐다? 아, 그러면 점수는 깎였지만은 그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았다. 이게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가 쓸 수 없게 됐다? 그럼 점수가 깎였다? 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짜리 부자인지, 얼마짜리인지, 이 사람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일반 석이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국에서 이미 결정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사주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 사주가 마치 나쁜 것이 있어서 할 것 같은데 교묘하게 나쁜 거를 다 제거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만약에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떨까? 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제가 똑같은 글자 갖고 바꾸고 글자 갖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글자가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사주를 갖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육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사주가? 어떤 사주 같아요? 70점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경금이 뿌리내릴 곳이 더 멀어져서요. 이 사주는 70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점으로 떨어지는 사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조금 전에 배치도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여기 간목이 진토에 뿌리 내리고 있어. 불에 있어도 어쨌든 간목이 진토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불이 확 일어나죠. 그죠? 불이 확 일어나는 거를 얘가 이거를 막아주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불이 셀 거를 막아주고 있었던 배치도가 이렇게 되면서 두 개 다 망가진 거야. 얘는 목생활을 해버리고 얘는 뭐예요? 얘가 힘이 없어서 완전히 이건 뭐야? 불더미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70이 아니라 30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육신이 뭔가 달라졌냐고. 그죠? 육신은 그대로인데 사주는 100점에서 90점에서 30점 사리가 한꺼번에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주를 딱 봐서 필요한 걸 놓고 적군을 보셔야 돼요.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을 방해하는 애가 누구냐? 그 방해하는 애가 힘이 있다? 사주격이 떨어진다. 그 방해하는 애를 또 막는다? 사주격이 또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자평에서 성격과 파격, 파격이 성격되고 성격이 파격되고 이 설명한 겁니다. 예. 근데 성격이 파격되고 파격이 성격되고가 역학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사주에 필요한 걸 놔두고 그 필요한 것이 쓸 수가 있는 구조인가, 필요한 것이 쓸 수가 없는 구조인가를 보는 게 그것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볼게요. 이 사주는 격이 좋죠. 응? 그죠? 어때요? 응? 좋죠.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100%로 기격이 안 됐느냐? 이재용이가 안 된 거야. 무슨지 아세요? 남이 알아주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응? 왜? 다른 사람의 알아주는, 바깥으로 튀쳐나와서 그 격을 갖췄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부자인데 이 사람은 관도 없고, 그러니까 관도 없다는 건 명예도 없고, 그 다음에 오로지
돈만 많은 부자예요. 왜? 이 사람은 여기에는 재성이 관을 키워서, 그죠? 관이 얘를 지배하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개인궁의 평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시죠? 개인궁의 평가는 개인사업자예요. 왜죠? 개인궁의 평가는 개인사업자예요. 왜냐? 이 평가는 비겁을 극하죠. 비겁은 주변 사람이죠. 내 주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시에 있으면 개인사업자예요. 근데 개인사업자지만 어마무시하게 돈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주를 갖췄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은,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벌이라는 거는요, 그 재벌은 빚쟁이 많은 재벌이에요. 그죠? 나라 빚이 많은 거 재벌 아닙니까? 알찬 돈부자예요. 자, 그런데 요 사주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췄으니까, 요게 흠집이 있어서 아주 상격은 아니지만 사주가 제대로 갖췄다. 자, 두 번째, 이 사람 인생을 볼게요. 자, 요렇게 격을 갖춘 사람이, 이 사람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금이 오화에 앉아있죠. 그런데 보세요. 요 사주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경금이 오화에 앉아있잖아. 이게 재성 아닙니까? 그죠? 경금이 오화에 앉아있는데 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거지잖아. 무슨지 아세요? 원국에서. 왜? 나의 입장에서 경금은 불에 녹으니까 이 사람 사주에서 내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뭐예요? 얘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부자로서 못 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얘가 부잣집 아들로 명품에다가 막 이렇게 걸치고 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엄청 짠돌이었어. 그래서 그 돈이 많은데도 애는 맨날 뭐 이렇게 국산 거기다가 막 검소하게, 그래서 아버지의 재물에 대한 거를 못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초년 자리에 아버지의 덕을 못 본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성공했느냐? 대운해 보세요. 전부 다 금의 뿌리잖아.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됐지만 얘가 이렇게 뿌리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요 대운에서 전부 다 금의 운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어릴 때부터 막 재산 물려주고 막 돈 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그 돈 없어지는 사람. 응? 이 사람의 사주는 제가 아까 그 자평 때인가 이거 설명했어요. 이 사람의 사주는 아버지의 재물이 초년에는 불위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나이가 40 이상이 됐을 때 뿌리 내리기 때문에 초년에는 돈을 물려주지 말고 적어도 나이가 들어서 돈을 물려줘야 되는 운명이다 이겠어. 응? 이해가 됩니까? 원국을 해석하시라고. 그래서 일찍 돈을 물려주면 재산을 없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40 이후에 부모 재산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금이 뿌리를 내리니까. 그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추리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 이 사람의 여자 자리는 어떨까요? 예, 여자 자리가 어떨까? 여기 보시면 지금 배우자 자리에 여기 신금도 여자죠. 그 다음에 여기 떠있는 요 경금도 여자죠. 그죠? 여자 아니에요? 응? 그러면 요 사람은 여자가 둘인 거죠. 응? 근데 여기 있는 신금이 여기 뿌리가 있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 신금이 내 부인 자리에 뿌리가 있으니까 내 여자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죠. 응?
없어. 만약에. 추리하는 걸 잘 보세요. 여자 있죠? 화위에 앉아 있죠? 배우자 자리하고 연관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사귄 여자야. 응? 그런데 요 여자의 뿌리가 어디서 왔었느냐? 여기서 있잖아. 그럼 뭐예요? 요 여자는 배우자 궁에 있는 여자가 위로 올라온 거잖아. 그럼 요 여자는 배우자 궁에 있는 여자가 올라왔으니 내 여자, 결혼한 여자란 얘기예요. 어? 어? 뭐야? 아니 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라니까? 뭐야? 어? 내가 결혼한 여자라고. 내가 남자면 부인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말인가? 해석을 듣기에 어. 한 번 결혼했던 여자를 그렇게 다 들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자,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야. 요걸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초년에 만나는 여자는 불에 휩쓸리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뿌리가 내 배우자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야. 내 부인 자리가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 근데 부인 자리가 만약에 연결이 없었으면, 만약에 여기가 인이 있어. 이러면 이 뿌리가 여기 있는 여자가 아니죠.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사귄 여자예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첫 번째 결혼하는 여자는 불에 휩쓸리는 여자죠.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자, 요 화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 화에 금이 휩싸여 있죠. 이 화는 나죠. 그럼 요거는 나의 비견이죠. 그러면 요 여자를 거꾸로 유추하면 이 여자 입장에서 화는 누구죠? 남자죠. 남자가 많은 여자 아닙니까? 응? 그러면 남자가 많은 여자니 결혼 한 번 했던 여자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류계 여자도 될 것이고 왜? 주변에 여자가 득실득실 남자가 득실득실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했는데 바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경금의 중반에 나타났으니 결혼을 아주 늦지는 않아. 늦지는 않는데 너의 운명은 화로 인해서 너 여자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사주가 나빴다면은 그 여자는 불에 의해서 새가 녹아버리니까 사고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여자 사주가 만약에 좋은 사주라면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유추하는지? 근데 실제로 갑술에, 그죠? 화가 일어나지. 네, 화가 일어나잖아요. 오술이 합의되면서. 그래서 이대원에서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 역학이요. 이게 오행으로만 지금 푸는데, 그죠? 23인생에 다 나타나 있죠. 제가 편제란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사주 그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서 자식궁은 어떠냐? 자식은 뭐죠? 뭐예요? 응?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아니, 말을 크게 하세요. 크게. 뭐라고요? 관. 임수가 어디 나타나 있어요? 시에 나타나 있죠? 예, 뭐예요? 시평가는 자식을 어떻게 둔다? 응? 손자 같은 자식 둔다.
수명가에 나오죠. 이것은 뭐냐? 연월일시를 보고 이 사주에서 자식 자리를 저희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수가 나타나면 초년에는 금이 약하죠. 수가 힘이 없어지잖아. 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신진이 이렇게 합이 되면서 얘가 수로 변하잖아. 응?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초년의 여자는 불에 의해서 없애지는 여자니 비겁에 의해서 내가 뺏기니까 주변에 뺏기는 여자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나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여자는 편재의 여자예요. 그 편재 여자가 바깥에 있는 진토와 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를 만들어 놓으니 내 여자가 결국은 첫 번째 이혼한 여자한테는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늦둥이를 보는 사주니까. 근데 요 사주는 식신생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자식 낳았다. 이해가 돼서? 예. 네. 그래서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돈도 많고, 그죠? 그 진짜 행복하게 살 사람으로 보였는데, 요 갑술 대운이 불이 확 일어나잖아. 예? 그래서 요때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경제권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이때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 있어? 요 사람 사주에 보시면 요 대운이 화극금이 나타나죠. 사주 원국이 화극금으로 돼서 나타나죠. 만약에 요 사주가 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저기 막 해서 보는 거야. 이렇다면 어땠을까요? 화생토 하니까 화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금이 조금 더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화가 금을 치는 역할이 없죠. 그죠? 화가 금을 치는 역할이 없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망하지는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가는 것이고, 이 사람 사주에서 이렇게 구조가 됨으로써 이게 제가 뭐냐면 예언서라 그랬죠. 너는 여기 중반에 한 번은 화급금해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까먹을 건 예언서를 한 거잖아. 그게 운에서 만나잖아. 예언서가 이루어지리라. 그죠? 내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네가 화를 만났을 때 금이 녹는 예언을 했는데 갑술에서 술이 화가 있어서 불이 막 일어나니 이때 너가 재산을 까먹을 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쫓아오면서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와,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죠? 어떻게 저걸 내가 읽어내지? 읽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쭉 쫓아가다 보면은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응? 여러분, 비겁이 어떻고 식신이 어떻고 상관이 어떻고 막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주가 맞습니까? 예? 예. 맞는다면은 그 사람하고 연대가 맞는 거예요. 연대가 맞아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역학은 여러 측면의 모든 이론이 종합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와, 그리고 아까 상중하 보는 방법과 자연을 보는 방법이 다 믹서돼서 그래서 사주를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지나고 나서 뭐예요? 지금 수의 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탄하게 갔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예, 인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무궁무진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제 말할 것도 무지 많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를 많은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끝장 토론을 가는 게 저희의 실전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그림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고 하고 이 퍼즐 맞추기가 처음에 힘든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갖고 이렇게 퍼즐 맞추니까 얘기하잖아요. 뭐 좋아 보이네? 나빠 보이네?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러니까 이 사주가 그래서 더 좋아 보이고 이러면 더 나빠 보이고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용어 집어넣는 거 이제. 그래서 이게 편제다 보니 응? 내 배우자 자리에 편제가 있어. 그럼 이 사람 뭐야? 마누라가 아니라 딴 여자가 있는 거지. 응?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낼 때 여기다가 용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일단 오행을 갖고 다 풀고 그 다음에 용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사주가 이제 막 말할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10분 예 질문할 시간 드릴게요. 혹시 질문하세요. 저요. 5가 내년에 병원년이 오면은 5가 3개 되는데요. 정축년에 축이 하나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간단해요. 응? 지금 현재 여기 정축대운이라는 거죠. 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정축대운에 원래는 축토가 들어서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 왕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그 세 군이 왕이죠. 근데 오화가 들어와서 얘하고 뭐가 돼요? 탕화가 되죠. 그러면 얘가 우선이죠. 그러면 이때는 축토가 작용을 못하죠. 그럼 오히려 내년에는 나쁜 거죠. 그죠? 3개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다 4개가 그걸 따지지 마세요. 오화가 3개다 4개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화기가 있는데 화기가 더해졌다. 화기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해야지 오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가 들어와서 열기가 강한데 대운이 축토를 만났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연운은 나한테 바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연운이 임금이에요. 그 연운이 오화에서 축을 탕화를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축토에 있는 수가 깨져요. 그래서 올해 내년은 안 좋은 거죠. 예, 또 여기 인신충 되면 배우자나 본인이 뭐 죽거나 다치나요? 근데 요 사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주가 인신충이 돼서 만약에 요 사주가 이것도 이렇습니다. 요거만 있었어. 응? 기댈 때가 임수가 신중에 있는 요것밖에 없죠. 그때 인신충을 때리면 죽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근데 요 사주는 진토가 있어요. 얘가 충을 때렸다 하더라도 진토에 뿌리가 있고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영향력은 있겠죠. 문제는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럴 때에 요 사주가 얘가 얘 하나로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충하는 애가 있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정축대운에 그 용신인 임수를 정임 한목하고 묶여놓고 정미년이 들어올 경우에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위축, 충미 자, 그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이거잖아요. 임수가 정화를 묶었다. 임수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죠? 네. 근데 얘가 축토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축토를 깔고 있으니 이 정화가 들어오더라도 축토의 정화니까 화기가 세지 않겠죠. 그죠? 첫 번째. 자, 그러면 이게 임수도 축토를 만난 거죠. 대운에서 만났으니까. 응? 임수도 만난 거죠. 그러면 대세에는 지장은 없는 거죠. 그죠? 대세에는 지장은 없는데 병호정미에
연운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이 사람한테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호 정리 운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정축이 아니라 정미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정화가 힘을 쓰죠? 임수가 힘을 쓰지 못하죠? 이때 정화는 임수를 묶죠? 그때 오미를 만나면 수가 완전히 없어지죠? 끝장나죠. 그러니까 천간의 정화라도 끌고 오는 애가 누구냐. 얘가 축의 정화는 겨울 정화예요. 그죠? 겨울 정화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정미를 끌고 왔느냐, 정사를 끌고 왔느냐,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대운에서는 10년 동안에 이 사람 축운이야. 그죠? 그때 연운이 병호정미를 만났을 때 그때가 이 사람이 아주 나쁘다. 왜냐하면 탕화 일어나지 충이 일어나지. 그럼 굉장히 나빠요. 하지만 대운이 겨울이라. 겨울에 아무리 태양이 강하도 겨울에 열기가 강하도 여름만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또 저 지금 딱 정으로 바꿔져 있는 저 상태에서 임수가 그래도 원국 안에 진토랑 신금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수도 좀 위험하지만 고비는 넘길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위험하지만 고비를 넘긴다는 그 말은 이 사람이 사주 원국에 임수가 말년까지 있어서 시자리에 있으니까 시에 좋은 게 있다는 건 수명생이 긴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그 여파는 되게 많이 다르죠. 만약에 정축에서 이 사람이 충격파가 가는 거랑 예, 정미에서 충격파는 다르죠. 예. 그래서 비록 임수가 사주 원국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운에서 정미를 만나서 오히려 임수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면 정축의 영향력하고는 달라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사주에서 자기 말년자리 임진이 있어서 용신이 있으니 그래도 수명성은 길다. 그러니까 뭐예요? 골골 아프면서도 길게 산다. 자식이 비실비실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왜요? 그러니까 시초가 어쨌든 자식이기도 하니까 내 건강도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주에서 나타나는 자식의 운이 그것이 자식이 나한테 영향력이 강할 때는 그것을 사주를 자식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나이 정도 되면 자식은 나하고 떠나 있겠죠. 그땐 나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요. 예. 그래서 아이의 운도 내가 애를 데리고 있었을 때 자식을 치는 운이 무겁고 내가 아이가 결혼해서 나를 떠났을 때 자식을 치는 운은 그는 나로 해석을 하지 자식으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까 풍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환경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사주에서 자식궁이 나쁘면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 나쁜 거를 피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분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